네,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의 3대 조자 원리를 이미 오래전에 또 강의했습니다만 최근에 회원이 되신 분들 위해서 재차 또 찍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한자의 3대 조자 원리는 한자는 사람, 삶, 자연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었죠. 한자의 사용 주체인 사람과 삶, 사람의 활동 삶, 삶의 터전인 자연, 여기 범주를 벗어나는 글자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사람의 3대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신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신분으로 나눕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네, 한자가 그림 글자라는 사실, 상형 문자는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림이 복잡하면 안 되죠.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건 사물에서 그림을 가져오면 안 되죠. 그래서 한자는 추상 글자이기 때문에 단순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잘 아는 익숙한 사물과 사건에서 글자를 그림을 가져와야 돼요. 한자의 사용 주체인 사람과 관련된 글자를 만들어내면 가장 좋겠죠. 사람 가운데서도 왜 신체를 가장 먼저 언급했냐 하면 신체에서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의 외형은 색깔과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 다 똑같아요. 코는 다 여기 있고 눈 있고 입 있고 숫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코 그러면은 오해할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눈 하면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 전부를 이용합니다. 보시죠. 신체의 전부를 이용한다 그랬죠? 신체에서 머리, 그 다음에 얼굴, 위에서 아래로 쭉 훑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몸, 손, 발, 이걸 다 이용해서 글자를 만드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머리 보시면 머리두 그럽니다. 그 다음에 머리수 그럽니다. 머리혈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수리 신. 이 머리 두 자는 실제 머리라기보다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면 머리, 건물이면 지붕, 사물이면 꼭대기,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두라는 돼지 해 머리두 그런 분을 보실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돼지 해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돼지해라는 글자의 가장 윗부분. 그래서 돼지 해 머리 이런 분도 있습니다. 머리두로 외워두시고 이 글자는 사람이면 머리, 건물이면 지붕, 사물이면 꼭대기 가장 윗부분을 가리키는 글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듯이 가정할 때 집 같잖아요. 이게 지붕이겠죠. 그렇죠? 네. 자, 머리 숫자는 사람의 머리를 본뜬 글자예요. 머리와 얼굴, 머리 털이겠죠? 이 글자가 머리 숫자입니다. 수상, 단독으로도 사용되죠. 수도, 수뇌부 할 때 머리 숫자입니다. 이 글자를 거꾸로 해놓은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참수한 다음에 머리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나뭇가지에 머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가지에다가 참수한 머리를 걸어 놔요. 그래서 이게 매달 현자입니다. 요 글자를 거꾸로 해놓은 글자가 요 글자예요. 매달 현자. 요것도 그러니까 뭐예요? 거꾸로 된 머리. 요거는 똑바로 된 머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혈자.
예, 머리 혈자. 요거는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목과 몸통과 전체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머리혈이라고 사용돼요. 근데 머리혈 그러는데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머리의 의미를 가지고 다른 글자들을 발음 요소나 의미 요소로 사용해서 글자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두 그러잖아요. 이게 단독으로 머리혈이 사용되면은 이 글자 만들어낼 필요 없는데 이 콩두자 집어넣어 가지고 머리두입니다. 두뇌, 예? 백두산 이렇게 돼. 머리혈, 요거 의미 머리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리 신자. 요게 위에서 정수리 여기 막 이 혈관이 막 뛰잖아요. 정수리. 간단하게 보면 여기가 막 뜁니다. 그 모양을 본던 글자예요. 정수리. 정수리도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죠. 요 글자가 여러분들 이 사실 요 생각할 사자가 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받전자가 아니고 요 글자예요. 그러니까 머리와 정신과 여기 마음이잖아요. 심장. 여기가 벌벌 뛰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머리에서 생각하고 마음에서 어떤 행동에 옮기게 되죠. 그러니까 머리와 정신과 마음의 합친 것이 생각할 사자인 거예요. 요 정수리입니다. 두뇌. 두뇌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뇌. 요게 육다롤이라 그래가지고 신체를 나타내는 기관에 사용됩니다. 자, 신체 가운데서 피가 가장 잘 흐르는 곳이 팔딱팔딱 뛰는 곳이 어디라고요? 정수리.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신체 가운데서 어디? 뇌. 그래서 뇌내자입니다. 뇌내자예요. 두뇌 할 때 요 쓰죠. 정수리.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머리와 관련된 글자가 지금 기본 글자가 몇 글자 나왔어요? 5글자 나왔죠. 그 다음에 머리에는 대표적으로 또 뭐가 있어요? 털이 있죠. 그래서 털모. 그 다음에 긴 머리털 표. 단독 사용은 없어요. 이발소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씁니다. 이발소 할 때 털옥 발자지요. 긴 머리털 표, 뭐 늘어질 표 이러는데 중요한 거 아니고 긴 머리 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머리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털옥삼 그래가지고 잔털을 요게 잔털입니다. 털옥삼 잔털. 이 잔털은 장식이에요. 여러분들 이 머리털만 보온이 되지 이런 뭐 솜털은 보온이 안 돼요. 장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염 길렀다고 보온 됩니까? 장식이에요. 장식. 그 다음에 말, 이을, 이자. 요 말, 이을, 이자는 요 귀 밑 머리 요런 데 난 털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콧샘 사이로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오니까 말, 이을, 이 그랬는데 이거 털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수염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털과 관련된 글자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있어요. 요거는 장식입니다. 장식. 표창장. 표창장. 뭐예요? 예, 말로 문서로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장식입니다. 장식. 모양형. 장식이에요. 장식. 털옥은 장식입니다. 어찌됐든 하여튼 이 털과 관련된 글자가 4글자. 그렇게 해서 머리와 관련된 글자가 총 9글자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파악하시죠. 아웃라인을. 자, 얼굴에는 얼굴 면자, 얼굴의 모양을 본다는 글자입니다. 눈과 머리,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에는 반드시 누구나 다 뭐가 있어요? 이목구, 그렇죠. 이목구비가 있죠. 이목구비입니다. 귀 이자는 귀의 모양을 본다는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기면은
뭘 잘라왔어요? 귀를 잘라왔죠. 여기다 손을 붙이니까 이게 손입니다. 이게 귀고 이게 손이에요. 손으로 귀를 잘라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긴 군인들이 이거를 전리품으로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귀 무덤 들어보셨죠? 귀 이자입니다. 그런데 귀는 귀에서 파생된 기본 글자는 없고 눈과 관련된 눈목자. 눈목자는 이렇게 생겼죠? 눈을 본뜬 글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머리 너무 길어 옆으로 늘어지니까 이걸 세워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눈목자입니다. 자, 눈목자에서 눈동자와 눈인데 정면을 바라보는 눈, 이 사람입니다. 정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눈이 볼견자고 뒤를 돌아다보는 이렇게 돌아다보는 눈이 요거 어긋날 간자, 그칠간 뒤돌아볼 간자입니다. 그 다음에 쳐다보는 눈, 신하 신자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눈입니다. 그 다음에 잡은 포로의 눈을 찔러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 집에 종으로 만드는 그 포로의 눈에서 뭐가 생겼어요? 백성민자가 생긴 겁니다. 애꾸눈입니다. 애꾸눈. 이 볼견자는 뭐 너무나 잘 단독 사용되니까 이 간자는 돌아볼 간자죠. 한할 한자. 그렇죠? 그 다음 신하 신자. 볼감자죠. 다 보다의 뜻이 있어요. 백성민자. 눈목 들어가면 뭐예요? 잠잘. 눈이 하나 찔렸다는 것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잠잘 면자. 그러니까 보다 뭘로 봐요? 눈으로 보다. 자, 눈과 관련된 글자가 4개 나왔습니다. 입과 관련된 글자 무지 많습니다. 입과 관련된 글자 무지 많아요. 자, 이목구비에서 이거는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입과 관련된 글자 보시겠습니다. 입의 기능이 뭐 있어요? 먹는 기능 있죠? 말하는 기능 있죠? 그 다음에 입 자체 안에 있는 부품들이 있겠죠? 자, 먹는 기능 뭐 있어요? 먹을 식자. 입구의 모양은 다르지만 먹을 식자가 입의 기능에서 생겨난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음식을 먹게 되면 맵다 짜다가 어디서 느껴요? 매울 신자. 입에서 느끼죠? 달 감자.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입과 관련된 기본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기능 왈왈된다 그러죠? 소리가 나죠? 소리 음자. 말씀 음자. 이게 다 입의 기능이죠. 왈왈대고 악기를 불고 요 음자와 언자는 악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악기에 소리 나고 말에서 입에서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소리 가로왈 대 가로대 말하다 소리 말씀은 다 말과 관련된 글자입니다. 부품은 뭐가 있어요? 이빨이 있죠? 이 치자 어금니 아자 그렇죠? 혀 설자 입 안에 있는 부품이죠?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리는 걸 뭐라 그래요? 말하려면 하품 흠자. 이게 다 기본 글자인 거예요. 입에서 파생된 기본 글자. 그러면 요게 총 10자고 입구까지 합치면 11자입니다. 요거 하나, 기 하나, 2개, 눈과 관련된 글자 요거까지 해서 5글자. 그 다음에 요거 해서 11글자. 코와 관련된 글자는 스스로 자자가 코입니다. 요게 코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죠. 나는. 그렇죠. 코와 관련된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 스스로 자가 코의 뜻을 갖는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 이렇게 뜻이 바뀌어버리니까 원래 코비자를 줄비자를 발음교로 써가지고 코비자를 이비인후 깔 때 코비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단독으로만 사용되지 다른 글자 합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글자는 이 자다. 스스로 자자다. 스스로 자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글자 치고 18, 19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굴에서 무려 19글자가 나온 거예요. 얼굴 관련해서 글자가 나온 거죠. 제가 강의하면서 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3개를 뽑아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하나 살펴본 거 입구자, 입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이 손하고 발입니다. 손, 발, 입에서 약 40여 개의 글자가, 기본 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숫자는 214 부수지만 기본 글자는 대충 한 280자 정도 됩니다. 284 가운데서 손발 입에서 약 40여 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4, 5, 2, 4, 6, 24, 4, 7, 28 7분의 1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손발 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잘 아는, 가장 익숙한 곳에서 글자를 가져온다는 게 원칙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이런 내용을. 그리고 간체자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원리만 알면, 처음에 이 글자를 만들 때 그런 원리가 작용됐다는 것만 알면 굳이 간체로 안 해도 됩니다. 번체를 쓰면서 간략하게 쓰면 되잖아요. 영어도 우리가 뭐 빌딩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빌딩이라는 글자를 먼저 알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건 좋지만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빌딩이라는 글자 쓰기가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뭐 AM 마찬가지죠. 오전, PM 이런 글자를 이게 원래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간략하게 만드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번체를 배우고 나서 한자를 축약시키는 건 좋죠. 예를 들어서 나라 국자 같은 경우에 쓰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쓰는 건 좋아요. 이거를 먼저 써버리면 이거 못 씁니다. 쓰기 힘들어져요. 간체는 그냥 번체를 쓰면서 글자 쓸 때 우리도 줄여 쓰고 말도 줄여서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성질을 이 중국의 무식한 과거의 통치자들이, 학문적 지식이 부족했던 사람들이 이 문자 관련해서 간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용을 한 마리, 용을 쓰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리고, 학을 하나 쓰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려. 이러니까 우리가 서양 열강인데 우리가 침략을 당한 거고 패한 거다. 이 전쟁에서 패하고 중화 사상을 갖고 있던 이 민족이 서양인데 한 방 먹고 나니까 이 원인을 문자의 복잡성으로 인한 백성들의 무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문자를 개량한 것이 간체자인데 제 개인 생각엔 패착이라고 봅니다. 번체가 갖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과 훌륭함과 이치적임과 과학적인 이런 모든 장점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부호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나라 국자도 이게 뜯어보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냥 나라가 있고 구슬이 있고 이게 뭐예요, 이거지? 이 구슬 빼면 임금이 있다 그러면 뭐 혹시나 모르고. 그래서 어찌됐든 번체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조갑재 씨가, 보수의 그 뭐 대기자라고 하는 조갑재 씨가 얼마 전부터 이재명을 칭찬하기 시작했잖아요. 보수를 아주 그냥 없어져야 될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최근에 조갑재 씨가 이 대담 프로에 나와서 하는 말 가운데서 자기가 이재명을 만났을 때 뭔 제안을 했냐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한자를 부활시켜라.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자기는 누누이 강조한다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때 전직 국무총리 19명이 서명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올리기로 다 통과를 시켜놓고 나서 느닷없이 박근혜가 탄핵되니까 문재인 정부 와가지고 정교조인지 누군지 한자 폐기해버렸어요. 그때 다시 한번 한자가 교과서에 들어올 뻔했습니다. 우리 한자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기대가 컸었는데 그때 느닷없는 박근혜 그 탄핵으로 완전히 정말 뭐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갔구나. 이제 한자는 더 이상 우리 교육에 들어오기는 힘들겠구나. 그냥 의식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개별적으로 가르치거나 또 뭐 중국어나 일본어 하는 사람들이 한자 공부를 따로 하면 모를까. 이제 공교육장에 한자가 들어온 일은 없겠구나 이 생각했는데 포기하고 있었는데
조갑재 씨가 느닷없이 한자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는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를 아는 사람은 다 드물어요. 우리가 왜 한자 교육이 사라졌는가 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자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한자를 공부하는 방식은 무조건 외우는 방식이 많았어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뭐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외웠어요. 머리 좋은 1%의 사람은 쉽게 외우는데 그 나머지 머리 나쁜 90%는 못 외웁니다. 서당에 3년 다녀봐야 못 외워요. 저도 지금 한자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 못 씁니다. 어려워요.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한자를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한자를 좀 쉽게 익힐 수 없을까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원리와 원칙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저는 뭐 학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강의에 허점도 있어요. 저는 뭐 학문적으로 이게 뭐 완벽하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단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자를 공부하면 한자를 훨씬 쉽게 외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렇게 한자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한 제가 강사는 아니에요. 학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한자를 가르치는 방식이 지금까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건 동의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과거처럼 천자문을 가르칠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자는 가르쳐야 됩니다. 분해 졸식으로. 그러면은 아주 쉽기도 하고 이해가 되고, 제가 전 시간에서 말했습니다만 이 한자를 배우는 과정에서 추리력, 응용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기능들이 우리에게 붙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단순히 머리 좋은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상상력이 뛰어난, 응용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런 특성들은 회사에 들어가서도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자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한자 교육을 통해서 다른 학문과 결합하고 또 다른 어떤 기술과 결합하면 경쟁이 불가한, 정말 경쟁 상대가 아닌 아주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단순히 중국의 글자를 배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갑재 씨가 이 강의를 혹시 보게 되면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거나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한자 공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학습은. 자, 말이 샜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굴 했고 몸 할 차례죠. 몸과 관련된 글자, 몸 신자가 있죠. 이 몸 신자는 임신한 여인의 옆모습입니다. 이렇게 배가 쭉 나왔잖아요. 임신한 모습의 옆모습을 그려놓은 글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글자죠. 이렇게 이런 글자, 이런 글자. 네? 네. 여자고 이 배가 나왔어요. 네. 이 모습이 이렇게 된 거예요. 몸신입니다. 옛날 그러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몸신입니다. 몸신자. 자, 몸에는 신체는 뭐가 있어요? 심신, 그러죠. 마음이 있죠. 마음심은 세 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격, 뼈골이 있죠. 그 다음에 고기, 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고기 육자. 고기 육자는 달월자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 뼈골자는 이 삐뚤어질 괴는 이게 발을 과자입니다. 이 삐뚤어질 괴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육달월이 들어가면 이게 뼈골이고 입구가 들어가면 이 삐뚤어질 괴 그럽니다. 요 글자 다 기본 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기육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몸과 관련된 몸기 이런 것도 합니다. 몸기. 굳이 넣자면 몸에서도 한 10글자가 기본 글자 나온 거예요. 이 몸신자가 임신한 여인의 옆모습이기 때문에 손이 들어가면 이게 쏠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활을 이렇게 쏘지 않잖아요. 화살을 몸을 돌려서 이렇게 쏩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배 앞으로 툭 튀어나오고 화살을 손으로 당기니까 손이 들어가서 이게 쏠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신자가 임신한 여인의 옆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만 있으면 쏠사자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글자예요. 쏠사자를 알면 말씀것만 붙이면 사리할 사자, 사지할 사자가 되는 거예요. 적중시켜야 될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를 알면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죠. 여기에다가 부품만 붙이면 글자가 뭐 10글자도 되고 15글자도 되고 그럽니다. 하나만 제대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는 글자를 제대로 알면 그 기본이 되는 글자 의미들이 합쳐지면서 더 풍부한 더 의미가 확장된 글자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쏠사자도 따로 만들고 이게 사례할 사자도 따로 만든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글자를 이용해서 의미 요소를 이용해서 발음으로도 이용하고 여기다 말만 붙여면 사례할 사자, 쏠사자. 왜 감사하다 사죄하다 할 때 쏠사를 썼느냐? 적중시켜야 될 말이니까 의미가 풍부해지잖아요.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서 흥미도 생기잖아요. 추리력도 생기잖아요. 응용력도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글자를 볼 때 이 글자는 또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쳐졌을까? 왜 이 뜻을 갖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어린아이들이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지금도 저희인데 이제 배워서 이 개인 교습을 하거나 학교에서 방과후에서 선생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강남에 하는 그 강사하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 하는 말들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니까. 다들 뭐 학교 가서 성적도 뛰어나게 되고 당연하죠. 이렇게 배우면 무조건 외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만 어떤 추리력, 상상력, 응용력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이게 정말 더 좋아지면 배가 되면 학습 효과는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글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몸과 관련된 글자 보셨고 손과 관련된 글자 보시겠습니다. 손 숫자. 이게 손에 이렇게 한 모습을 본뜬 글자예요. 손. 자, 손에서 우리가 제방병 그런 이게 손 숫자죠. 그 다음에 한 손, 손 우자, 손 개자, 한 손입니다. 자, 두 손, 밭들 공자, 양손 국자, 두 손입니다. 그 다음에 마디 천자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뭔가를 떠받치는 두 손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소축자인데 손을 비튼 모습입니다. 비틀 축자. 양손입니다. 그 다음에 쌀포자. 양손으로 감싸 안는 모습입니다. 요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마주들 여자. 자,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가를 짓자. 지탱할 짓자. 그 다음에 또 칠복자. 몽둥이를 들고 있는 손. 손톱 조자. 이 손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얘 모습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위에서 이렇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손톱 조자는 이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모습이고 요 글자는 옆에서 이렇게 잡는 모습이고 요 글자는 밑에서 두 손이 떠받드는 모습이고 요 마디 초자는 이렇게 한 모습이고 이 비틀 축자 소축자는 손을 비튼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가를 짓자는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요 글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몇 글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손과 관련된 글자 엄청 많죠. 이 다 기본 다 손입니다. 그러니까 던지다 우리말에는 던지다 그럴 때 앞에 빠진 말이 뭐예요? 손으로 던지다죠. 잡다 뭘로 잡아요? 손으로 잡다. 굳이 손으로 잡다 손 안 넣어도 잡는 일은 손이 하는 일이에요. 쓰다 뭘로 하는 일이에요? 손으로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한자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을 넣어줘야 돼요. 보시죠. 이건 양손이죠. 절배자 이렇게 절하죠. 양손으로 절배자. 자, 던져요. 손 들어갔죠? 창 뭘로 던집니까? 손으로 던지.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줄 숫자. 양손이 들어갔죠? 뭘로 주는 거예요? 손으로 주죠.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주다, 받다, 밀다, 당기다 손을 빼도 의미가 통하지만
한자는 손을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는 글자들을 보시면 손이 하는 역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다, 던지다, 만지다, 당기다, 집다, 뭐 예? 분율자 여기 손 들어갔죠? 이 글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는 글자 손이 하는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15자 나왔나요? 자, 발과 관련된 글자 발족자. 발족자는 뭐 이렇게 생긴 발이겠죠. 네. 이 정강이 아래 부분에서 이 발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을 얘네들 어떻게 또 그리나 하면 이렇게도 그립니다. 이게 발입니다. 요것이 가는 쪽이에요. 가는 쪽. 자, 그래서 발지자 그칠지 그러지만 발지자입니다. 필필자 발소자입니다. 한발 한발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발 오를 척자 걸음 보자 할 때 오를 걸음 보자죠. 네, 걸음 보자입니다. 오를 이건 양발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거죠. 일주로 올라가는 양 오른발 왼발 그렇죠. 그래서 오를 척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내릴 강자는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어긋날 천자 그러는데 양발이에요. 양발 양발. 그러니까 요거는 언덕에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요 글자는 언덕에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요 터진 부분이 가는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오를 척 내릴 강 항복할 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발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걸음 보자 단독 사용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긋날 천자. 네. 그 다음에 등질발자 등질발 발을 등지다 이런 얘기예요. 펼치다 펼발 이게 뭐 오를 등자죠. 재단 위에 아니면 재물을 가지고 양발 발이 올라간 거죠. 오를 등자입니다. 두 발입니다. 요거는 한 발, 요건 두 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뒤에서 당길 모습처럼 이게 천천히 걸을 뒤져올 치자인데 요거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야 되는데 누가 잡아당겨.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이렇게 돼 있는 모습.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누가 잡아당기니까 빨리 못 가. 그러니까 천천히 걸을 쇠자 뒤져올 치자 이렇게 후음과 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걸을 척자 갈착자 천천히 걸을 인자 길게 걸을 인자 그 다음에 까치발 정자 갈지자 이다 발이에요. 발. 요거는 걸을 척자 요거는 요 갈행자 요것도 요건 양쪽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요게 갈행자고 사거리 모습이죠. 요거는 요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걸을 척자 요 갈착자는 길과 발이에요. 길과 발. 그래서 걸을 착 그래. 우리는 갈착자 그래. 갈착. 우리 착받침 그랬는데 착받침이에요 원래. 요게 길게 걸을 인자 쭉 늘어지게 발을 빼고 있는 모습이에요. 각기전투 할 때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요게 까치발 정자. 까치발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까치발. 그렇죠. 자, 그리고 손하고 겹쳐진 게 달릴 주자. 이거는 발하고 막 손하고 겹쳐진 글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갈지자, 열네. 발과 관련된 글자도 14자예요. 자, 그러면은 머리에 관련된 글자가 아까 몇 자였죠? 9자였나? 얼굴은 19자, 몸.
이 벌써 몇 자예요? 28에다가 38에다가 여기 29이니까 67. 신체와 관련된 글자가 기본 글자 대충 70글자입니다. 280자 가운데서 70여 자의 글자가 신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도 신체에서 약 70여 자의 기본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발과 관련된 글자가 사용되면 걷는다, 뛴다, 찬다 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미 요소로. 우리는 공을 찬다 할 때 공을 찬다, 찬다만 해도 발로 찬다죠. 굳이 발 안 집어넣어. 말에다 발로 공을 찬다 안 해도 공을 찬다 그러면 발로 차는 거지 누가 머리로 차, 가슴으로 찹니까? 근데 한자는 반드시 발이 들어갑니다. 오른다. 발로 걸어 오른다. 우리가 오른다 그러면 되잖아요. 내린다. 내려온다 하면 되는데 한자는 거기에 발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의미 요소로. 이렇게 해서 사람 가운데서 신체 편을 먼저 살펴보셨는데 신체에서 얼마 나왔어요? 기본 글자가 약 70여자 나왔다. 자, 그럼 간단하게 이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한자의 3대 분류가 사람, 삶, 자연이었는데 이 사람의 3대 분류가 신체, 또 사람, 신분이었는데 이 신체를 머리, 얼굴, 몸, 손, 발로 또 소분해할 수 있었다 그랬죠. 여기에서 또 분해 나가면은 70여자의 기본 글자가 나왔다. 네, 이렇게 개요를 하나하나 파악하시면 한자 학습이 훨씬 더 재밌어집니다. 알파벳을 외우는데 타 글자보다는 시간이 좀 걸려요. 왜? 다른 글자들은 표문자들은 뭐 기역, 니은, 디귿, A, B, C, D 이걸 외우는데 얼마 시간이 안 걸리지만 이걸 외웠다고 바로 우리가 단어를 읽거나 뜻을 모르지만 한자는 그림 글자이기 때문에 기본 글자를 외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해를 하고 나서 외우게 되면 이 기본 글자만 외우면 나머지 글자를 외우는 것도 쉽고 또 새로운 글자를 보면은 의미가 무엇인지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